우리는 오늘 여기에 시설에 성남재단이라는 곳, 그곳에서 장애인에 대해 가해졌던 폭력들, 그리고 그의 시설장이 조태영이가 지금 어떻게 이 사회가 그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우리를 보러 여기 왔습니다. 28일에 이 조태영에 대한 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장애 여성에 대해 성폭력을 하고,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자기가 개인적인 폭리를 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러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 없음이나 가벼운 형량을 받으며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는 또 떳떳이 하늘을 보고 다닐 것입니다. 참 지겹습니다. 이 시설 비리 문제, 시설에서의 인권 문제, 그렇게 우리가 주장을 했고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계속 되풀이되는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지겹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전혀 어려운 말, 성남재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범죄 행위가 저질렀는지 여기서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범죄 행위가 저질러지게 되는 데는 성남재단 이사회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이 책임 있는 이사회를 임명하고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종로구청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시설 정책 이 자체가 문제가 있고 보건복지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사회복지사업법만으로도 지금의 이 정도 사안이면 당연히 그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정권을 쥐고 있는 이사회의 그 운영을 정리를 시켜야 되고요. 당연히 전면적으로 이사진부터 개편해야 됩니다. 이사회 바뀌지 않는 한, 이사회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지 않는 한 사회복지시설 문제, 성남에서 일어난 사회복지시설 문제, 비리 문제, 인권 문제 근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보십시오. 이사장은 무섭겠지만 그 이사회에 이사장의 아들이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을 비롯해서 다른 이사들, 여태까지 조태영과 함께 이 비리와 인권유린을 묵인해왔거나 방조해왔던 그들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이사회를 두고 성남재단의 비리 문제를 척결하겠다, 말이 안 된다는 거 종로구청이 더 잘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것을 방치해놓은 것만 해도 문제인데 이렇게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하는 거, 그 자체는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니네들이 얼마나 유착되어 있으면 그 시설장과 그 이사진들과 얼마나 비리관계로 유착되어 있으면 저렇게 싸고 들으냐고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2003년도에 성남재단에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노동조합이 생긴 이후에 정말 많은 투쟁들을 해왔습니다. 그 투쟁들을 이루 말하려고 하면 정말 이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 조합원들이 파업까지 감행을 하면서 3개월 동안 이 종로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감사원, 종로구청, 서울시청 할 것 없이 성남재단의 비리 문제와 노동조합의 노사 문제를 해결하라고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남재단 이사장, 이 쓰레기 같은 새끼가 4년 동안에 헤쳐먹은 돈이 27억을 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시설을 민주화시키고 정말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 투쟁하는 우리 조합원 22명을 전격적으로 해고시켜서 현재까지 복귀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진호위를 포함해서 행정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쓰레기 같은 새끼들은 절대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그 안에서 정말로 많은 장애인들이 목숨을 잃고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뚜껑 열리는 것은 아들내미 새끼가 국가보조금으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다시 들어와서 시설에서 이사진을 해먹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김충영 부청장은 종로구를 복지 1등구를 만들겠다고 떠들면서 성남 사태에 대해서 자신은 바빠서 모른다라는 뻔뻔스럽게 말을 하고 있다. 종로구청은 성남대란 산하의 일개 시설만이 27억의 비리가 밝혀진 이 상황에서도 성남대란 산하의 다른 시설들을 감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비리 이사장 조태영의 아들이 이사로 취임하고 비리에 연루된 이사들이 그대로 이사로 남아있는 황당한 상황을 묵인 방조하였다. 종로구청이 성남대단을 비호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강원도 철원에서 경기도 양주에서 천여 명의 장애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사회복지법인 시설들이 비민주적인 구조화에서 생활인들의 생존권을 담으로 수억 수천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으면서 자신들의 일속을 채워왔다. 사회적으로 소위 좋은 일을 한다는 명망을 얻으면서 복지법인들을 사유와 조건 세습을 하고 그 권력을 유지해왔다. 진정한 복지의 주인인 당사자는 외면한 채 법인과 시설 운영자들이 주인 행사를 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들의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구조를 깨고 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의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대신 줄섰다 시설비리 척결하자. 비리로 인한 중증장애인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죽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종로구청에서는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항상 부모나 형제가 돌아가시면 저희는 시설에 처박힐 수 없는 현실이 대탄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런 시설 비리가 척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끝까지 투쟁해서 저희는 목숨을 내놓고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투쟁합시다. 말의 힘으로 하나로 다 외쳐불러라. 대방의 나라 장애방산 세상을 우리는 뼈아픈 고통의 시련마저 싸워야 승리. 천막공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천막에 다 서주시기 바랍니다. 천막에 다 서주세요. 나가 불렀습니다. 깍파기로 나가주세요. 누가 깍파기를 눌렀어? 누가? 나가세요. 조태영이 군도라는 욕을 불리는 거야. 하지 말라고. 인생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가. 인생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알량한 밥 아니 27억을 그 알량한 밥 벌어먹으려고 인생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니 장애인들이 면담을 할 때는 설득같이 막으면서 용역들을 왜 터져? 똑같은 놈들이야. 왜 터져 용역들은? 이게 경찰이. 공익을 현장으로 가라. 개새끼들아 공익요원을 왜 이런 데다가 배치해? 황정호 빨리 뒤로 가. 네 현장으로 가. 개새끼들아 니네가 나와. 빨리 와. 일로 와서. 일로 와 새끼야. 뭐야? 나가 이 새끼야 나가. 나가 이 빨리 와. 들어와. 나가. 나가라고. 나가.
겨울이면 한두 시간뿐이 안 떼져가지고 추워가지고 동상에다 걸리고 겨울이면 장애우들이 사실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우리 엄마들도 나가서 그렇게 일하고 지금 여기 존경하시는 분들 정화조에 가서 똥 푸라 그러면 푸시겠습니까? 정화조에 밀어놓고 정화조에서 똥을 조리로 건져서 버렸답니다. 그것도 개울에다가.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사장을 갖다가 빼내주라고 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고 지금 이런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종로구청에서 우리들한테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동시 여러분, 지금 종로구청에서 자기 우리가 직원 아니고 이름 부른다고 어느 파티가 70년 배우가 종로구청 정복을 입고 다시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있는 장애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오십시오. 야 새끼야! 야 새끼야! 야 새끼야! 깡패지 이게 뭐야 깡패지! 깡패지! 야 깡패지 깡패! 사람 빼지 말라고 친구들이! 뒤로 빠지세요! 뒤로 빠지세요! 야 너네 경찰을 보거나!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냐! 더 이상 시선에서 죽어나가기 싫어서 더 이상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그들의 밥벌이 수단으로 머릿수로 이용당하기 싫어서 우리 종로구청 앞에서 투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 종일 종로구청 공무원들과 경찰들과 싸우고 아마 오늘 말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어쩌면 7년 동안 우리 또 그렇게 있어야 할지 모릅니다. 이 땅에 이 썩어빠진 장애인복지, 사회복지가 올바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돈벌이에 습관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왜 시설들이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그러한 산속에 처박혀 있어야 하고 그래서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는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이 보장되지 못한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도 당당하게 삶의 주체로서 내 삶에 계획을 하고 관리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시설들이 척결하여 장애 예방 앞당기자. 척결하여 장애 예방 앞당기자. 장애 예방 앞당기자. 여기에 있는 시설물은
불법 시설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갖다가 물론 어르시지만 그걸 천막을 좀 걷어주시고 비닐을 걷어주시고 당신들 우리 피눈물하게 하면 당신들이 뭐 좋을 것 같아요? 예? 저기 저거 비닐 하나 쳤다고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불법 저지른 놈들 잡아오셔. 피 같은 돈 27억을 대쳐먹어 혼자서. 그것도 사학을 자기 아들 유학 보는 데 썼어. 그러더니 지 잡혀가니까 지 아들 거기다 이사 시켜놨어. 두 눈 똑바로 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아무 말을 해? 그럼 같이 가가지고 싸워야지. 구청장 정거서 해야지. 당신들도 사람이요? 아주 비가 온다고 해서 치는 건데 천막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진짜. 비 온다고 해서 치는 건데. 간주하십니까? 힘을 하면 가냐고요? 이거 불법 시설물이라고요? 불법을 누가 했는데? 공무원이 해야 할 관리 감독 안 하는 거 그것도 불법 아닙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여기 비닐 뜯어내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예? 성남재단 일로 야근을 하세요 그럼. 이런 일로 야근하지 말고. 야, 씨발놈아! 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하지 말라고. 왜 이러니까 놔두란 말이야. 놔둬. 뭘 잘못했어? 신발 새끼들 손나고 환장했네 개새끼들이. 노라고! 누가 먼저 했는데 내가 잘하면 될 거 아니야! 노라고! 어디야! 뭐 하는 거예요? 하지 마요. 다쳐.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마. 너 어디 잡았어 이 개자식아! 당신 지금 어디 잡아요? 어디 잡게 뭘 잡아요? 몸을 잡았잖아. 네가 새끼야. 내가 다 뭘 잡았어? 어? 야, 하지마. 너 그 소풍쟁이야. 너 다 죽었어. 너 사람 안 죽었어. 저기 뭘? 안 잡았다고? 안 잡았다고 이거지? 성남재단은 원래 서울에 그 종로구청 내에 그 법인 사무실이 있고 그래서 종로구청이 지도감독을 받는 그런 법인이고요. 그 시설들은 철원과 의정부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이사장이 그 13개 시설 중에 1개 시설에서 5년 동안 비리를 해먹은 게 밝혀진 건데 그게 27억이 이번에 밝혀진 겁니다. 근데 그 27억의 내용 중에는 그 시설에서 사는 생활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피복비와 주식비, 부식비 이런 것들, 그 기름값 그런 것들을 다 빼돌려 가지고 자기 뱃속을 채운 거죠. 그러는 동안 거기 있는 철원에 있는 장애인들은 겨울 동절기 기간에 하절기 기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조원들이 증언한 거에 의하면 사람들이
몸이 계속 그 차가운 방바닥을 이제 기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영양가 없는 음식들, 그런 것들을 먹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계속 죽어나갔던 동절기에 그런 것들이 결국 이사장이 뱃속을 채우는 동안 생활인들은 그렇게 못 먹고 추운 데서 떨다가 결국 죽어야 했던 그런 수년의 가정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이런 것들을 참다 못해 2003년도에 노조를 결성하고 이 문제를 알리면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종로구청이 이 문제를 계속 알렸지만 종로구청은 노사관계로 발생한 아주 경미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래 감독권은, 그러니까 감독을 해서 행정처벌을 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에 고발을 했는데, 고발했을 때 이사장 부인이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근무한 걸로 해서 1억 이상의 국고를 횡령해 갔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종로구청은 환수만 하고 처벌은 하지 않는 거예요. 검찰은 종로구청이 환수를 해갔으니까 명확하게 횡령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사법 처리를, 그러니까 사법 처벌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검찰과 종로구청과 재단이 짜고 치는 고돌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이 비리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법인의 이사들을 다 해임할 수도 있고 강하게는 시설을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로구청은 아무 처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로구청 과장을 만나고 국장을 만나고 구청장을 만나서 이 요구안을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근데 구청장은 시간 없어서 자기는 이런 문제 모른다, 그리고 면담자를 박차고 나가버리고, 생활복지국장이라는 사람은 종로구청이 이제 할 일이 없다, 아무 일도 안 해놓고 할 일이 없다 이러고 나가버리고, 사회복지 과장은 노력하겠다 이러더니 그 과장이 얼마 전에 또 새 과장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담당자를 계속 교체하면서 책임을 면피하는 이런 태도를 종로구청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여기서도 지금 계속 뭐 민주적 절차를 밟아라 뭐 이런 이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과장 면담, 구청장 면담, 민원 제기, 집단 민원 할 건 다 했거든요. 이제 절차 다 밟았습니다. 이제 정말 투쟁하는 일만 남았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윤권유린과 비민족 구조와 족벌 사유, 이런 구조 자체가 지금 정부가 시설의 백그라운드로서 시설을 계속 지원하고 시설을 계속 양성화하고 늘려나가겠다고 하는 이 정부의 정책, 이 정책에서 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금 장애 당사자들은 자립생활을 주장하고 장애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을 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시설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설에 돈을 쏟아붓고 시설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올해만 해도 시설 신축 비용은 770억 원이고 자립생활 지원 비용은 15억 원입니다. 이 액수는 26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정부가 얼마나 시설 정책으로 이 중심을 잡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정부가 그러면 이 사회복지 구조를 왜 못 바꾸냐라고 하면은, 사회복지계의 그 핵심 권력을 가진 집단, 그게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지금 거대 사회복지 법인들, 그리고 시설장들, 이들이 사회복지계의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라든지 사회복지 협회, 사회복지 협의회, 이런 구조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협회, 협의회,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이런 데서 시설장, 법인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복지 구조가 바뀌겠습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이 사회복지 구조를 그 권력을 가지고 모든 그 예산을 다 자기들이 먹고 있는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런